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만 하면 밥 먹으러 가? 아이고 좋아라. 이것만 하면 밥 먹으러 가. 자, 그래가지고 좋네. 임재도 나오고 황벽도 나오고 뭐냐 좋다. 이글 내용을 풀이하면 임재가 처음에 황벽 밑에서 3년 동안 3년 했어? 30년 아니고 원주를 보고 있는데 일찍이 황벽은 법을 일러주는 일이 없었다. 하루는 임재가 황벽에게 어떤 것이 불법에 참된 뜻이냐고 묻자 황벽은 아무런 영문도 없이 임재에게 30대의 방망이를 후려쳤어요. 임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했죠. 다음에도 또 그렇게 묻자 황벽은 또 그처럼 내리 갈겼어요. 세 번째 묻자 또 청각같이 갈겼어? 총 몇 방 맞았어? 90방.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중간에 또 이게 감칠맛이 들어있는 게 3년이란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20년 일했는데 공부가 진전이 없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임재한테 그동안에 그렇게 쎄빠지게 일했는 애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스승한테 물어봐라. 꼬드긴 거야. 꼬드겼는데 돼지게 맞았어. 또 이제 에이 나 안 가.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더 가봐. 또 뭔가 줄 알아? 그래 갔는데 또 맞았어. 또 세 번째도 또 에이 또 한번 가봐. 그랬는데 나 맞자? 보따리 싸? 보따리 쌌지.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임재는 자기가 우둔해서 황벽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황벽에게 코별 인사를 하고 나 갑니다. 여기는 인연이 없어요 라고. 거기 아마 만공 스님도 도망갔는데 뭐 만공 스님도 어느 날 천장암에 있었다가는 천장암에서 시봉을 10년 이상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동자가 왔어. 15살짜리 꼬마가 와서 잠을 자는데 스님 그 만법길 일기야처라는 걸 알면은 대도를 성취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는데 왕공이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분해. 여기서 맨날 채공 노릇만 하고 있고 경호 스님하고 태호 스님 있어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뭐냐 도움이 안 돼. 나 도망갈래 해서 몰래 간다 온다마다 말도 없이 도망간 게 봉곡사예요. 문양 봉곡사. 거기 가지고 새벽지는 새송조리에 문종선 번뇌단 소리에 깨친 게 아니고 깨친 게 아니죠. 일원상을 봤답니다. 일원상. 그 일원상을 봤는데 일원상 봐서 무엇하나 그거는 그냥 기이한 현상일 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있다가 또 어디로 가? 태화산 마곡사로 가가지고 톡을 하면서 어떤 스님이 우리가 빈절 있으니 여기 있어라 해서 하다가 또 깨쳤는데 그 만공 스님이 자기가 깨친 말을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정신이 돌았군. 이제 정신이 돌았어. 그래서 있는데 경호 스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만법길 일기야처가 맞지 않으니 묻자 들더라 해가지고 깨친 그거랑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황벽을 버리고 갔어. 황벽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네가 가다가 대우를 한번 찾아가 봐라이. 그래서 임재는 대우를 찾아갔어요. 황벽 문화에서 내가 3번 배를 맞았으나 도대체 무슨 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대우는 황벽이 그처럼 너를 높아심으로 엄청 많이 애를 썼어? 30방 때리기도 어려웠는데 오히려 너는 허물을 찾는단 말이냐 이런 놈아 하고 말하자 임자는 언하에 크게 깨닫고 황법의 불법이 원래 별것이 없구만. 원래 짤을 잘 쓰는구만. 그래 원래 별것이 아니었구만 이런 얘기죠. 뭐냐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많이 써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 홍현지에도 문제가 많은 애야. 홍현지에 문제 많은 애 같아?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이렇게 다 써놓으면 안 된다고. 오 마이 갓. 내가 생각해도 웃기는 애 같아. 얼마나 열과성이 뻗쳤으면 이 많은 걸 다 써놨을까. 지금 하라면 절대 안 해. 힘들어서도 못하고 의욕도 없어. 그때는 막 그냥 미친 듯이 이런 거를 다 써놓은 것 같아. 덕분에 지금 이거를 나도 이거 처음 봐. 그때 써놓고 단 한 번도 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지금 나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하는 거라 뭐라고 써있나 나도 궁금해. 근데 엄청나게 자세히 그냥 끝 가는 데까지 쓴 것 같아. 아이고 쓰기도 잘 쓰고 이걸 어떻게 다 썼을까. 나 안 해.
이때 임제는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봤길래 황벽도 별거 아니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았을까가 중요해요. 우리가 부처님의 견명성 오도 잔월효성을 보면서 그 깨달음을 견 있잖아요. 근데 이 견이라는 게 참으로 요사스러워요. 견은 들을 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견, 볼견자, 들을 문.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봤냐고 그랬는데 과연 임제가 봤을까요? 혹시 그렇으면 들었을까요? 뭘 들었을까? 뭘 보았을까? 여기에는 다시 아까 말하는 공감각적 개념이 다시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는지. 본 거와 들은 거는 같을까 다를까? 우리가 견문각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선에서는 견문이 어떻게 돼?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서 화두 임제는 무엇을 보았을까? 보았을까? 견? 그러면 다시 또 가면은 그 해암스님이 저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잔월효성을 보고 누가 보았느냐? 누가 보았느냐라고 나한테 묻고 다시 어디서 봤느냐라고 했어요. 어디서와 누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들었느냐와 보았느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모든 거를 다 깨치고 이 모든 거를 다 뛰어넘는 자리로 가야 그게 절대 경지의 자리라니까요. 보았다와 들었다는 같아요, 달라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구분하지 않는 경계까지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무엇을 보았을까요? 라고 했지. 좁은 의미로 볼견자만을 생각한다면 탈락이에요. 활. 그리하여 배우와 분답하며 그 인가를 얻었죠. 그런데 임제는 다시 황벽을 그래서 대우 밑에서 몇십 년간 시봉을 하고 그리고 다시 황벽을 찾아가서 이은 것은 황벽의 법을 이어요. 임제의연이. 그래서 이 시에서 그런 대력을 음미해서 써놓은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백념적은 벽암록의 제37축에 나오죠. 마조, 사구, 백비 여기 나와요. 마조 있죠, 마조. 백비라는 말에 설봉후, 문운, 설봉 스님의 설봉, 설봉도 유명해요. 임제 대사 백념적이라 임제 대사 백념적이라는 구절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백념적은 설봉선사가 임제 선사를 극찬한 말로 대낮에 도둑놈 백념적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념적은 백주대로에 대낮에 법을 도둑질해가는 훔치는 놈 그거를 백념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임제를 백념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봉선사가 임제선사를 극찬한 말이고 백념적의 뜻으로는 흔적 없이 물건을 훔치는 고단수의 도적. 임제가 도적이야? 흔적 없이 훔쳐버렸어? 누구의 법을? 황벽의 법을 그냥 흔적 없이 훔쳤지. 그래서 백념적이라고 하고 여기서 백은 없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에 밝은 대라 대주의 백주대라라고 우리가 해야 하네요. 밝은 백주 대낮에 물건을 훔치는 도적이라는 뜻으로 있어서 백은 또 밝다는 뜻이 있어요. 흔적 없이 훔친다라는 백은 흔적이 없다는 뜻이고 또 백주대라는 밝은 대라는 것은 밝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산빛 물빛 속에 스스로 면목이 명백하니 이 낙 가운데 묘한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이 낙 가운데 개자가 중요하다고 했어야 했어요. 지저시 개 여덟 양의 도로 반양이더라 반양의 도로 여덟 양이더라 반근이더라 이런 얘기죠. 중요해요.
뭐를 이렇게 많이 써놨냐. 이 선시 역시도 언뜻 음미해보면 선의 진술을 드러내는 중도부류의 선지시로 매우 격조 높은 수작이지만 좀 더 자세히 음미해보면 그 당시 일제의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쫓기는 시세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극한 상황에서도 경허선사는 임진왜란 당시의 일제 앞에도 굴하지 않는 사명대사의 기계를 떠올리면서 공교롭게도 이 전봉준 장군이 일으킨 동학농민 혁명은 이 일본 놈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대사의 임진왜란에 맞닿은 이 기계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임경허선사 역시 일본 놈들의 끈질긴 추적 속에서 철봉이 돼서 내가 숨어버리면 문지기들은 당황할 거다 그래서 있죠. 그 문지기 놈이 일본 놈이요. 도망가지 못하게 문지기가 짓고 있는 경허선사가 철봉, 달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야. 달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를 철봉이랬죠. 선지시계의 기계를 펼쳐 보이고 싶은 의지를 이렇게 선지시로 승화시켜 중도부리의 실체를 내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잘 썼네. 이게 다 지금 전봉준과 관계되는 시만 끌고 온 거예요. 경허선사가 북녘으로 간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게 다 이 전봉준 때문이었기 때문에 전봉준과 동학농민과 일본과 관계되는 시를 다 끄잡아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96번째 우음이라는 시인데 우연히 율품이죠. 이것은 어디서 썼더라? 고금당에서 썼더라. 충성래 질질이요 침탑월명추로다. 여파심 온린이 풍경고 감두로구나. 유사공자감이요. 그 밑에 시가 더 나. 이것도 오원 율시네요. 충성래 질질. 충은 뭐야 이게? 벌레 충자지요. 벌레 소리가 왔어요. 어디서 와? 질질질질 하면서. 이 질질질질이라는 것은 그 의성어인데 벌레 소리를 질질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 소리가 특히 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죠. 귀뚜라미 소리가 쟁쟁이 들리는 이거 가을이네. 침탑월명추라 이란 말이야. 침탑 이게 베개 침자죠. 탑은 이거 책상탑이에요. 그러니까 걸상 탑. 우리가 평상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베개 머리에 이게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지금 누워 있는 곳이 어디냐면 평상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베개 머리 평상에 베개를 베고 침목을 베고 누워 있는데 쳐다보니까 가을 달이 밝게 뜬 가을이더라 이란 말이에요. 베개 머리에 가을달이 밝게 비치고 있는데 이 탑자가 걸상탑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번 시에도 나오죠. 그 소주만산취요 해가지고 그 누구지? 힘들어. 허주 덕진 1번 시에 나오죠. 그래서 그 탑자가 그거예요. 걸상탑. 그래서 이거 걸상 위에서 베개머리 했다니까 평상을 깔아놓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고금당에 여파심 온리요. 낙엽이 아래에 떨어지는데 깊은 원, 심원이 뭐예요? 심원. 깊은 사찰. 옛날에는 사찰을 사자라고 절사자를 안 썼어요. 다 원이라고 그랬어요. 심원리. 그러니까 낙엽이 쫙 떨어져 있는 심원리 속에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원은 뭐냐면 깊을 심자를 왜 썼냐면 고금당은 아무나 못 와요. 올라가기가 너무 험하고 멀어요. 그래서 심원리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고금당 너럭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아래에 금당사 마당까지 다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낙엽은 깊은 절들하게 겹겹이 쌓이고 풍경고 간두요. 풍자는 뭐예요? 바람소리에 이 경자는 무슨 경자예요? 놀랄 경자지 뭐. 저 김경천이라는 놈 경자예요. 이게 경천, 김경천. 이 경자가 하늘이 놀라는 놈이에요. 그냥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하늘도 놀라는 놈한테 하필이면은 전봉준이 걸려가지고 경천이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 놀랄 경자예요. 바람 소리에 놀래고 또 옛 고간두에 놀랬단 말이요. 옛부터 있었던 간두, 시냇물 간자잖아요. 그 골짜기 웃대가리. 그러니까 골짜기 시작하는 그 고간두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놀랬어요. 왜 놀랬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경자예요. 놀랄 경자. 경어선사가 뭐 들라고 베갯머리 이렇게 비고 있으면서 가을달이 밝게 비친다. 낙엽은 깊은 절 속에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왜 놀랬을까요? 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소리에 놀랐어요. 왜? 일본 놈들 발자국 소리인 줄 알고, 일본 놈들이 쫓아 잡으러 올라오는 말발굽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심정이 항상 쫓기는 심정과 항상 두려움과 공포로 경어선사가 쌓여있나 불쌍하죠. 그 밤에도 혹시 일본 놈들이 말발굽 소리가 들릴까봐 저기 옛 산골머리 내까지 산골에 골짜기 간자니까 거기 간에 머리에서 들어오는 그 바람 소리에 그냥 놀래버려. 그러면서 경화선사가 놀래고 나니까 뭐 어쩌고? 아이고, 내가 너무 놀래는구나 이러시면서 경화선사가 너무 불쌍한 말을 쓰고 있어요. 나네 뭐라고 썼어요? 유사 공자감이라. 유사 생각해보니 풍경 바람 소리에 놀래버렸으니 못 적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 공연이 자신의 감상이로다 이런 말이야. 내가 공연이 쓸데없이 혼자 놀래고 있거나 이런 얘기요. 공연이 자감의 공자감이로다. 공연이 스스로 감상에 젖어 있구나. 아이고 불쌍해. 그러면서 뭐래요? 무료하게 공연이 부를 전자죠. 첨수 수십만 계속 첨가해가지고 계속 늘려가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오지도 않는데 일본 놈들이 오지도 않는데 그냥 골짜기에 바람 소리에도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내가 공연이 무료하게 시름만 점점 더하는구나 이런 얘기요. 불쌍해 안 불쌍해? 에이구 그래서 사람이 쫓기고는 못 살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힘들었어요. 이 료자는 귀가 울 료자고 료자는 에오라지 료자로 하는 게 제일 좋겠네. 공연이란 얘기. 이게 료자가 공연이 그런 소리예요. 공연이 에오라지. 공연이 시름만 점점 더하는구나 이런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야. 무료가 아무것도 아닌데 공연이 내가 시름만 자꾸 첨가해서 늘어나는구나.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고차 부유기 하니 고차. 이 고자는 무슨 고자요? 돌아볼 고자요. 사고 무인이요 수전의발이라. 사방을 돌아보니 누구에게 사람의 사고 무인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 수전의발 누구로부터 의발을 전해받을까? 그거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야. 차 고차 부유 이게 뭐야? 하루살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유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돌아봐서 내가 뜬 인생을 우리가 부유라고 해야 하네요. 부유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죠. 부유, 하루살이. 불쌍한 인생이죠. 하루살이를 부유라고 해요. 거기 가만히 보면 벌레 충자가 앞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루살이를 기자는 붙일기라고 하잖아요. 붙일기, 돌아볼 기. 돌아봐서 하루살이에 붙여보니까 내가 이때를 당해 놀래는 거를 당해서 내가 하루살이의 한 세상을 내가 돌아다 보니까 참 하루살이나 나나 보더라.
하루살이나 하다나 똑같더라 이런 얘기요 지금. 왜? 여차하면은 참 내 목숨이 하루살이구나. 부유라고 부유 부칠키 부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부유에다가 내가 붙여보니까 나도 똑같은 하루살이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야. 돌아볼고 고차 부유기 하니 역당 일기수로 되면 역시 당연히 이런 말이에요. 역시 마땅히 일기수 한 호흡을 일기는 한 호흡이야. 거둘 뿐이다. 한 호흡이 들어왔다가 안 나가면 죽어? 끝. 한 호흡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죽어? 한 호흡으로 거둘 뿐이다 이러네요. 또한 마땅히 한 호흡으로 거둘 뿐일래. 한 호흡으로 거두는 게 하루살이요? 하루 살다 죽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나 하루살이나 거기다 붙여보니까 돌아보니까 한 세상 돌아보니까 그 마땅히 한 호흡을 걷는 건 똑같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을 지금 일본 놈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깜짝 놀란 자신을 보고 나도 역시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구나. 호흡 하나 거두면 끝이구나.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픈 게 또 나오네. 귀뚜라미 소리 쟁쟁이 울 틀리는 가을이다. 베개머리 창문 너머로 가을달이 휘영청에 밝고 비치는 밤 안 오는 잠이다. 잠이 안 오겠죠.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아침이 되니 낙엽은 절들하게 겹겹이 쌓여 있더라. 바람은 쓸쓸히 대가에 불고 있는데 고연히 스스로 감격함에 젖어서 이 감격함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내가 전봉준을 몰랐을 때 쓴 초자 얘기예요. 초자 얘기죠. 죄송하죠. 2011년에 써가지고 놀래서 그 골짜기 그 바람 소리에 놀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했죠. 이런 자세한 얘기를 못 쓰고 요따구로 써놨어요. 요따구로. 바람은 쓸쓸히 대가에 불고 있는데 공연히 스스로 감격해 젖었다고? 바람소리가? 아이고 야야 딱하기도 하죠. 무료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 시름만 점점 더한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하루살이라고 써있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 전봉준이 일로 인해서 일본 놈들이 그 고금당을 덮쳐온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경허선사가 왜 이 고금당에 가서 이러고 있나도 몰랐고 이곳이 고금당인지도 몰랐고 몰랐어요. 어떤 심원일까?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심원이 과연 어디 있을까? 경허선사가 유명인사가 혼자 있어요. 몰래. 훌쩍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하루살이 한 세상 돌아다 보니 또한 마땅히 한 호흡을 거둔 뿐이다. 경허는 언제나 인간의 목숨이 한 호흡에 있고 나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엉터리죠. 엉터리. 몰라서. 이게 2012년도에 쓴 거예요. 이거 박사 논문 뭐 하려고 어디다 투고하면서 쓴 거야. 개뿔. 귀뚜라미 소리가 귓가에 쟁쟁이 울리는 가을밤.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전봉준 알고 난 다음에 책 펴내기 한 얼마 전에 바로 집어 삽입한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2012년에 썼던 거를 2017년에 책을 내는데 갑자기 전봉준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책을 그대로 펴내는 바람에 사이에 몇 개를 넣었다는 게 요거구만. 어떻게 썼나 한번 보세요. 귀뚜라미 소리가 귓가에 쟁쟁이 들리는 가을밤 베개머리에는 가을달이 밖에 비쳐들어오고 있다. 낙엽은 깊은 쩔들하게 겹겹이 쌓여있는 이곳은 금당사다. 오냐 잘도 썼네. 예, 산골머리 냇가에 있는 금당산 고금당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금당사의 발사가 고금당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금당사가 아니고 고금당. 예, 산골머리 냇가에 있는 바람에도 행여 이 밤중에 일본 놈들이 나를 잡으러 올세라. 새삼 놀라. 예, 이렇게 썼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년이 지난 뒤에 전봉준을 알고 난 다음에 새로 쓴 거죠. 그래도 금당사 주변에는 탑정호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물을 경화선사가 여기 금당사 고금당 올 때마다 맨날 건너. 안 건너고는 못 오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더 많은 강물이 흘러갔다고 하는데 지금도 강물이 있어요.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니 공연이 스스로 감상해져서 무료의 시름만 점점 더하고 있다고 쓰고 있는데 경어선사가 그 바람소리에 놀래가지고 본인이 멋쩍어 해요. 멋쩍어 해요. 그래서 멋쩍어 하면서 공연히 내가 시름만 더하는구나 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경어는 이때를 당하여 이런 때를 당하면 뭐나 부유나 부유 하루살이나 나나 똑같다 안 똑같더라. 인간이 하루살이로 한 세상을 돌아다보니 또 한 목숨은 마땅히 한 호흡을 거두는 것뿐이더라 이런 얘기라고 읽고 있죠. 본인 자신도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97소에 또 우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봉준 때문에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에 고금당에서 읊은 시예요. 전부 다 이거 전봉주가 관계되는 것만 하고 있어요. 청송백석상이요 하사독침음이로다 일장환기천이 비조영무심이로구나. 청송백석상 푸른 소나무 위에 푸른 소나무 흰 돌 위에서 이거 푸른 솔 흰 돌 위에가 이 고금당이에요. 이게 고금당에 가면은 흰 돌이 있어요. 그리고 푸른 송림이 많아요. 송림이 거기 고금당 주변에. 하사독침음 무슨 일로 혼자서 침음하고 있는 거면 침음이 뭐예요? 잠길 침. 아주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잠겨가지고 혼자 읊고 있냐 이런 말이야. 괴로운 일이죠. 일장한기쳐요. 일장은 뭐예요? 주장자 하나. 환 돌아가는 길에 주장자를 하나 짚고 환귀처 돌아가는 길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좀 나갔어. 송림을 나갔다가 이제 어디로 돌아와. 다시 고금당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야. 근데 거기에 송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돌이 많다는 것은 백석상이라고 나오죠. 거기가 돌숲이에요. 왜 돌숲이에요? 그 고금당 그 마이산 자체가 돌숲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산 자체가 돌숲이기 때문에 돌이 무진장이 많고 돌이 많아서 그 누가 탑사를 쌓고 있죠. 탑사를 누가 쌓죠? 그 이름이 누구더라? 이감룡이 김감룡인가? 김감룡이요? 이감룡이요? 예, 김감룡인가 이감룡이가 그 처사가 돌을 갖다가 쌓은 탑이 지금 탑사잖아요. 그래서 고금당은 원래 돌이 많아요. 경어선사도 시 속에 계속 이 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자를 짚고 이제 그만 가야 돼. 고금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가 경어선사가 돌리니까 포도득 놀랬죠. 비조 날아가는 새도 역시 이렇게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더라 이런 얘기요. 이 시는 경어가 북행하기 전 대오하고 해인사로 떠나기 전에 호서지방의 어느 작은 암자에서 한가로이 무신 경계를 대하고 읊은 시로 보인다. 이것도 뻥이지요. 몰라서 호서지방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고금당인데 그래서 몰라서 썼어요. 왜냐면은 경어선사가 뭔 호서지방에 이렇게 여기 그 푸른 솥 흰 돌이 어디 있겠어요. 딱 고금당만 있어요. 이게요. 송림이 우거지고 돌이 많은 곳 마이산 탑사. 그러니까 금당사 옆으로 한 10리? 10리도 안 가면은 10분 거리로 자동차로 가면은 거기에 탑사가 있는 거예요. 또 뻥이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때만 해도 경호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은 평화로움과 여유로운 일상이 묻어나는 순이란 경지를 아이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죠. 이미 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경호 자신은 지금 푸른 숲속 솔밭에서 흰 돌 위에 앉아 삼매에 들고 있다. 이게 송림이에요. 거기 송림. 그리고 돌이 많아요. 돌숲이라고 하잖아요. 돌숲. 무슨 일로 혼자서 침음하는가? 혼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경호선사가 스스로를 물어요. 나는 왜 무슨 일로 혼자서 이렇게 침음하느냐 이런 말이야. 남한테 말도 해야 되는데. 왜? 남한테 말하면 그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죽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너무 슬픈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무슨 일로 혼자서 침음하는가 했는데 경어선사는 뜻밖의 불어닥친 세속의 인연아 배방연차실하다. 이거는 경어선사에 대해서 몰랐을 텐데 나는 여기서
뜻밖의 불어닥친 세속의 인연이라고 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전봉준 장군 이야기라기보다는 세속들에서 뭐였죠? 마종이다 뭐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가라고 생각을 했지 누가 전봉준 때문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했죠. 이것도 지금 몰라서 쓴 얘기 같아요. 무심삼매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무심삼매 아니라니까. 하루 종일 반석 위에 앉아서 선정삼매를 즐기기는 개뿔을 즐겨 주장자를 짚고 돌아가는 길에는 나는 새조차 무심한 경계는 것은 무슨 얘기요? 나는 새조차 무심하다는 거는 나는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나는 혼자 무슨 일로 내가 이렇게 침음을 하느냐. 내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새도 또한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뭐 무라일체의 경지에서 막 대도를 성취한 대선승이 삼매의 경지에서 무아의 경지를 즐긴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쓴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새조차 무심하다는 얘기는 한가로운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허선사가 내가 홀로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로이 홀로 이것을 고민하고 있냐 이런 얘기지.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보니까 새도 내가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새도 나한테 무심하더라 이런 얘기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 혼자.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이거를 돌아보면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엉터리로 쓴 거거든 이게. 뭐래요? 반석 위에 앉아서 선정삼매를 즐긴다고? 주장자를 짚고 돌아가는 거니까 나는 새조차도 또한 무심 경계 속에서 한가하다고? 아이고 그게 아니고 알프며 무라일체의 중도실상의 경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게 아니고 무라일체 같은 소리는 무슨 소리. 혼자 고독하고 외로운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혼자 고독을 여기서 그 말을 해야 돼요. 혼자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자신이 자연과 동화되어 나는 새와 함께 무심 경계에 빠져 있다. 아이고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대요. 선지시 같은 소리 하건 전에 자긍시 같은 소리. 땡 푸른 돌 흰돌 위에 이게 푸른 솔 흰돌이 바로 고금당이고 무슨 일로 경허는 혼자서 침음하고 있죠. 이 침음이라는 말이 핵심 포인트예요. 침음이라는 건 뭐예요? 침잠에 잠겨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웃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말도 못해 누구한테. 혼자 해야 돼. 그러다가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해가 져서 오랫동안 돌아오는 길에 주장자를 짚고 돌아서는데 퍼뜨득 놀란 새들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무심하다라는 것은 경허는 지금 삼매 중이다? 아이고 뭔 소리 너 이리 안 와? 이 인간이 미쳤나 지금. 삼매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이? 삼매 아니야. 힘들어.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 하나 해요. 요시 하나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 아이고 배고파. 근데 왜 배가 고프냐. 조사일거. 이 조사일거 때문에 내가 경허선사가 이 쓴 시들이 다 고금당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많이 힘들었죠. 왜 힘들었을까? 조사가 누군지를 몰라서. 조사일거. 한 번 간 조사. 아이고 경허선사는 이 한 번 간 조사를 왜 그리워하고 경허선사는 이 한 번 간 조사를 어디에서 이거를 이 시를 쓰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조사를 알고 나니까 나홍해근이었고 그 조사는 나홍해근이었고 경허선사는 나홍해근의 후신이었더라 이런 얘기야. 이거 믿거나 말거나 후신이에요. 경허선사가 전생에 나홍해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살았던 곳을 찾아서 들어가죠. 이게 고금당 천상굴. 지금 천상굴이라고 말하는 그 굴이 나홍해근이 거기서 대도를 성취하고 토굴가를 쓰고 한 곳이에요. 그 토굴가가 그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도 알아서 기어들어가 몇백 년 만에 다시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8년을 살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조사일거무소식이요 공이 황기 침석도로다 진일배회 환망거니 말림선어 동고상이로구나. 조사일거무소식. 조사가 한 번 가더니 무소식이요. 소식이 깜깜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 번 간 조사가 소식이 없어. 이거 나홍해근이에요. 왜? 거기가 고금당이야. 공이 황기 침석도라. 공연이 소위 말하면 공연이 황기 황폐한 터에 이러면 터기자잖아요. 황폐한 터라고 하는 것은 그 고금당에 있는 마이산이
그 황폐하게 돼 있어요. 가보면 돌숲이 많아서 그래요. 왜 황폐하냐면 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황폐하다는 터에 베개를 뱉다 이 말이야. 어떤 베개를 베고 석돌을 베고 그 당신 머리를 돌대가리라고 했어요. 석돌을 베고 누웠어요. 배에서 이렇게 누우니까 그리고 진일 배회 환난거라. 진일 하루 종일을 배회하다가 돌아갈 것을 잊었다 이 말이야. 아까도 말했죠. 아까도 돌아가려고 하니까 나는 새조차 무심하다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가 있는 거야.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가 하루 종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뭘 배회했죠? 아유,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내가 삼수갑산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디로 가면은 편안할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하루 종일 배회하다가 돌아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깜깜하면 가야지.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는데 언제 깨닫게 돼? 숲속에서 매미 소리가 맴 하니까 그때 벌러덩 깼어요. 우리가 산매에 들면은 거의 어떤 바깥의 환경, 소리나 주변에 그런 거에서 그 산매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주로 소리에 깨어나죠. 만님 선어 동고상이라. 이 만님이라고 하는 건 뭐요? 숲이 우거져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우거진 숲 속에 선어, 매미 소리를 지금 선어라고 하고 있죠. 매미 선자예요. 만님 선어. 이 이름은 아까 말하면 소나무 숲이에요. 만님 선어, 우거짐 숲, 매미 소리가 보니까 동고상이래. 동고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동자, 고상, 높이 깊었다. 상태가 높아졌더라 이런 얘기는 깊어졌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동자는 가을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을 소리. 왜?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매미가 지금 여름에 울죠. 근데 매미가 아주 악착같이 울어댈 때는 이미 여름에 막바지도 아니다. 막바지예요. 여름 초여름에는 매미가 안 울어요. 근데 그냥 매미가 막바지가 되면은 악을 쓰고 울어요. 그냥 푸지하게 많이 우는데 이미 가을로 깊어진 상태로 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고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을로 깊어지는 거를 지금 고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자를 은 것은 깊어지고 있다라는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을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다. 매미 소리를 들어보니 이것이 하는 말로 지금 경허선사가 이 조서일가라는 시를 썼는데 내가 이 조사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그때 범진 스님이 저 경허선사 사진이 하니까 부도암에서 저를 찍었거든요. 근데 부도암이라서 나는 그것도 혹시 경허선사 부도인가해서 그 부도가 누군가를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조사일거를 그냥 가는 곳마다 조사가 어떤 조사인가 하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고금당인데 제가 금당사를 가가지고 고금당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번쩍번쩍한 금이 있어. 그래서 거기 못 올라간다고 하는 거를 철조망 쳐졌다고 하는 걸 내가 철조망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보니까 나온 굴이 있는 거야. 그 조사가 이 조사였구나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됐죠. 대단한 시예요.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